안녕하세요. 엔트리 활용 두더지 잡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두더지 잡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4차 산업혁명과 코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트리를 다운로드하고 설치해 보도록 하고요. 설치한 엔트리 화면 구성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불러오기 해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네, 요즘 시대를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이 있다는 것은 1차, 2차, 3차도 있다는 말인데요. 네, 1차부터 잠깐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1차 산업혁명은요, 18세기에 18세기 일어났고요. 기계화 혁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다 손으로 뭔가 작업을 했는데요. 이제 직리기관에 기반에 둔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2차 산업혁명은요, 19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전기 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이고요. 네, 기존에 기계화가 됐다고 해서 대량 생산까지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발명되면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요, 20세기 후반에 일어났고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 정보 혁명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에 지능과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는 형태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인공지능, AI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코딩입니다. 빅데이터, 많은 양의 정보고요. IoT, 사물 인터넷입니다. 클라우드, 어느 곳에나 떠있는 구름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있기 때문에 저장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제가 작업을 한 걸 클라우드 공간에 올리면은요, 어디서나 내 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드론도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고요. 그리고 3D 프린터, 자율주행,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잠깐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더지 잡기 첫 번째 시간이고요. 산업혁명이 지금 4차 산업혁명이고요.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혁명입니다. 증기기관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 혁명입니다. 전기 에너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은 지식 정보 혁명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4차 산업혁명이죠. 지능과 정보가 합쳐진 융합혁명입니다. 키워드들을 살펴볼게요. 키워드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코딩이죠. 그리고 빅데이터. 많은 양의 정보를 활용해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은요, 기계와 기계에 센서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끼리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거예요. 데이터를 주고받게 됩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밖에서 저희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온하고 오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는데 이런 게 바로 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클라우드가 있고요.
드론, 3D 프린터, 그리고 가상현실, 자율주행,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 코딩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코딩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네, 기계죠. 기계한테 제가 우리나라 말로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컴퓨터는 저한테 2라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컴퓨터는 제 말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떤 명령을 실행할 수 없는 겁니다. 컴퓨터도 컴퓨터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들을 통틀어서 코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딩이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코드로 명령을 내린 걸 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은 컴퓨터가,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언어가 통틀어서 코드라고 하죠. 명령을 내린 것을 코딩이라고 합니다. 아까 4차 산업혁명에 사물 인터넷이 나왔었죠. 네, 물론 빅데이터나 가상현실 다 코딩 기술이 다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로 통신하고 주고받으려면 코딩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코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과 코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엔트리는요, 뭘까요? 바로 코딩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언어라고 하죠. 언어에는요, 컴퓨터에도 우리 사람들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다양한 언어들이 있듯이 컴퓨터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게 될 엔트리, 그리고 스크래치, 엔트리와 비슷한 스크래치, 자바, 그리고 파이썬, C 언어 같은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컴퓨터 언어 하면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엔트리는요, 블록형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재밌게 누구나 배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같이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엔트리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리를 설치하려면 인터넷 창에 이렇게 playentry.org라고 주소창에 입력하셔도 되고요. 검색창에 엔트리라고 검색하셔도 됩니다. 저는 인터넷 브라우저 중에서 이 크롬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해도 됩니다. 크롬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윗부분의 주소창에 playentry.org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 엔트리 사이트가 열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검색창에 엔트리라고 검색을 할게요. 엔트리 이렇게 검색을 하면 메뉴에 엔트리라고 검색된 게 나옵니다. 이 엔트리를 눌러서 사이트로 들어갈게요. 그럼 아까와 같은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엔트리는 코딩을 하려면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온라인상에서 만들기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다운로드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는요, 온라인 버전과 오프라인 버전이 있습니다.
온라인 버전은요, 인터넷이 사용 가능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버전은 설치만 하면 인터넷이 없어도 됩니다.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돼요. 그러면 온라인 버전의 장점은 뭘까요? 회원가입을 하면요, 공유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 프로젝트를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학급, 내가 만든 학급을 학급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내 프로젝트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버전은요, 인터넷이 안 돼도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요. 빠른 실행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엔트리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여기 위에 엔트리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다운로드라고 글씨가 보입니다.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그럼 엔트리 오프라인 다운로드라고 있죠. 네,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윈도우 32비트, 윈도우 64비트, 그리고 맥. 맥은 매킨토시 환경에서 운영체제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윈도우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근데 윈도우 중에서도 운영체제가 32비트인 게 있고요. 64비트인 게 있습니다. 보통 요즘 거는 다 64비트인데요. 한번 우리 컴퓨터가 사양이 32비트인지 64비트인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저는 아무 폴더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보시면 여기 내 PC라고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내 PC에 라고 안 보이고 내 컴퓨터라고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내 PC에 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요, 맨 밑에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속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정보에 여기 시스템 종류라고 해서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저는 64비트인데요. 32비트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럼 확인을 하셨으면 다시 아까 다운로드하는 사이트를 열어서요. 32비트이신 분들은 이 30비트를 누르시고요. 저는 64비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딱 눌러주세요. 그럼 왼쪽에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전 두 번 눌러서 두 번 설치가 되고 있네요. 네. exe 파일이, 엔트리 파일이 다운로드 되고 있습니다. 컴퓨터 속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운로드 되는, 사양에 따라서 다운로드 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르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다운로드가 되고 있네요. 다운로드 되는 동안 여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는요, 10월에도 두 번 정도의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버전별로 이렇게 따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전 버전을 설치도 가능합니다. 그럼 다 설치가 되셨나요? 네, 여기 화살표, 위쪽 화살표를 누르시고요. 네, 폴더 열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운로드 공간에 이렇게 엔트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치가 다운로드가 되셨나요? 네, 다운로드가 되셨으면 여기 두 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저는 엔트리가 미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럼 엔트리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니까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트리 제거하기 창이 뜨면은요, 제거를 눌러주세요.
저처럼 엔트리가 미리 설치되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거를 누르시고 닫음을 누르시면 엔트리를 다시 설치하라는 창이 떠요. 엔트리 설치가 오늘 처음이신 분들은 이 화면이 먼저 떴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설치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엔트리가 이렇게 설치 중인데 이 설치하는 것도 컴퓨터에 따라서 이제 느리고 빠르고 하겠죠. 저는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전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엔트리를 다운로드를 할 건데 운영체제에 따라서 다운로드하는 파일이 다르죠. 운영체제를 확인합니다. 윈도우 32비트 그리고 64비트 또 맥 환경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치가 다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을 누르고 엔트리 설치가 완료되었다 뜨고 마침을 누르면 엔트리가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엔트리가 실행이 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교과형으로 할 건지. 우리가 엔트리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하려면 기본형을 누르시면 되고요. 교과형은 교과서에 실과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능만 있으니까 우린 기본형을 선택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아까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봤던 그 화면하고 똑같죠? 네, 거의 비슷합니다. 윗부분, 메뉴 부분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비슷합니다. 이렇게 첫 화면이 항상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이제 엔트리 화면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위에 상단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가 있고요. 여기 왼쪽 윗부분 쪽에는요. 장면 창이 있습니다. 여기 장면이라고 보이시죠? 장면 창입니다. 그리고 장면 창에서는요. 이렇게 엔트리 보시라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이 장면 창에 있는 모든 것은 이미지 글자는 다 오브젝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면 오브젝트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오브젝트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장면창에 있는 오브젝트들이 쭉 이렇게 밑으로 목록이 나오겠죠. 그리고 목록 안에 이 오브젝트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작동을 동작을 시키는 블록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옆에 블록 꾸러미에 있습니다. 이 각각의 블록들은요, 명령어들입니다. 이 오브젝트를 움직이거나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명령어들이고요. 이 명령어들만 있으면은요, 오브젝트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명령어들을 코딩을 해줘야 되겠죠. 조립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립하는 공간이 여기 블록 조립소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이 몇 개가 조립되어 있죠. 네, 이렇게 블록 조립을 누르면, 그러니까 블록을 조립을 하면 이 오브젝트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엔트리 화면 구성입니다. 상단 메뉴가 있고요. 장면창이 있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이 있고요. 블록 꾸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조립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오늘 날짜가 써 있고 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두더지 잡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두더지 잡기라고 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두더지 잡기 1이라고 쓰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고요. 옆에 보면 언어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는요, 컴퓨터 언어입니다. 블록 코딩을 할 건지, 지금 엔트리 같은 블록 코딩을 할 건지, 아니면 파이썬을 사용할 건지. 이렇게 파이썬이 있죠. 우리는 블록 코딩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 만들기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첫 화면이 열리게 되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 우리가 컴퓨터에 저장한 작품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하기가 있는데요. 저장하기와 복사본으로 저장하기가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저장을 하고 다시 수정을 할 경우가 생겨요. 수정을 한 다음에 저장하기를 누르면요. 기존에 있는 프로젝트에 수정한 내용이 덮어 씌워집니다. 근데 복사본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요. 기존에 있던 건 남아있게 되고요. 오늘 수정한 내용만 다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5회 동안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저장할 예정이니까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블록 도움말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오브젝트 목록창에 블록을 클릭하면 블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라는 설명이 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설명을 듣기를 원하는 블록을 선택합니다. 그럼 그 블록에 대한 도움말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하드웨어 연결 안내, 엔트리 파이썬 이용 안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 입력 취소, 바로 전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여기 앞에 부분을 다시 누르면 다시 실행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선택해줬던 기본형과 극과형이 있고요. 그리고 언어, 이거는 우리 사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선택하겠습니다. 아까 바뀐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게 작품 이름이 다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따가 저장할 때 다시 두더지 잡기라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상단 메뉴도 어떤 것이 있는지 볼게요.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블록형인지 아니면 파이썬인지 를 선택할 수 있고요. 또 파일을 새로 만들기를 할 수 있고요. 불러오게 할 수 있습니다. 저장과 다른 복사본으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말이 있죠. 블록 도움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연결 안내가 있고요. 파이썬 안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력 지수가 있고요. 다시 실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형인지 교과형인지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선택했고요. 두 번째 장면창을 보도록 할게요. 장면창에는요. 여기 장면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더하기가 있는데 더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장면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를 눌러서 장면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하게 되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엔트리 봇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코딩한 대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실행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엔트리 봇이 이 오브젝트가 움직임에 따라서 XY 좌표, 이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마우스에 따라서도 움직이고요. 격자 무늬를 눌러볼게요. 격자 무늬를 누르면 뒤에 좌표가 보이는데 엔트리 봇의
위치를 잘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으로 실행을 할 수 있고요. 네,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이쪽에 보면 또 더하기가 있어요. 이거는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더하기입니다. 누르시면 네,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엔트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일 올리기, 네, 내 컴퓨터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세로 그리기,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서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상자, 글씨도 오브젝트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장면창에서는요, 장면을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1단계에서 5단계로요. 좌표를 격자무늬, 좌표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실행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시에는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오브젝트 선택, 그리고 파일 올리기, 세로 그리기, 글 상자로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서 오브젝트 코딩한 대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오브젝트 목록을 보실게요. 목록창. 여기 보시면은요,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잠깐 아무 오브젝트나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브젝트가 두 개가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오브젝트마다 각각의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격자 무늬를 없애 볼게요. 네, 그러면 엔트리봇을 볼게요. 엔트리봇을 보시면 여기 눈 표시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누르면 엔트리봇이 화면에서 장면창에서 사라집니다. 다시 누르면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 밑에는 자물쇠가 있는데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비활성화가 되면서 삭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눌러서 삭제를 가능하게 하고요. 엔트리봇도 오브젝트도 이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엔트리봇이 아니라 그냥 로봇이라고 정해주면 이 엔트리봇의 이름은 이제 로봇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나타내주는 좌표, X좌표, Y좌표가 있고요. 그리고 크기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기본 크기를 100이라고 하면은요, 네, 50으로 줄여주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150으로 하면은 네, 더 커지게 됩니다. 기본 크기로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 동그란 게 방향을 나타내는데 이렇게 돌려주면은 네, 방향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동 방향은요, 이 화살표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화살표가 있는 방향으로 이 오브젝트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네,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회전 방식이 있습니다. 회전 방식은 이렇게 놔두면 회전을 그냥 이렇게 방향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좌우를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네, 회전하던 게 없어졌죠. 동그라미가. 그래서 좌우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걸 누르시면은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목록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목록창에 나타난 오브젝트의 정보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오브젝트에는요, 좌표를 이용해서 위치를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방향과 이동 방향을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 방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 창에 그리고 오브젝트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옆에 보실게요.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장면창과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늘릴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블록 꾸러미가 나타났네요. 블록 꾸러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블록 꾸러미에는요, 5가지 탭이 있네요. 블록부터 살펴볼게요. 블록 탭에는 이 오브젝트의 명령을 위한 명령어들이라고 했습니다. 각각의 명령어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명령어들, 비슷한 명령어들끼리 모아놨습니다. 색깔도 같죠. 그리고 모양을 보시면요. 모양을 이렇게 한 가지, 2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고요. 이 곰인형은 한 가지 모양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 한 가지 모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모양 이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모양을 다른 모양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소리 탭에 가보실게요. 그럼 여기 소리 추가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소리 추가를 누르면은요. 소리를 또 마찬가지로 선택할 수 있고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에서 찾아서 소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에 가보시면 변수 추가, 신호, 리스트,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을 추가해서 월평균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기온이라든가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꾸러미에는요. 블록 탭이 있고요. 모양 탭이 있고요. 소리 탭이 있고요. 속성 탭이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명령어들의 집합입니다. 블록은요. 모양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모양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요. 소리에는요. 파일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소리를 또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엔 변수, 신호, 리스트, 함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꾸러미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그럼 5번째, 블록 조립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블록을 조립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블록을 조립하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겠죠. 그럼 오브젝트, 로봇 오브젝트를 눌러볼게요. 그럼 여기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라고 하면서 3개의 블록이 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곰인형을 선택해 볼게요. 곰인형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블록 조립소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오브젝트마다 각각의 블록 조립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로봇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로봇을 누르고 블록 조립수에 조립을 하고요. 곰인형을 움직이게 하고 싶으면 곰인형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블록 조립수에서 조립을 하면 됩니다. 블록 조립수는요. 오브젝트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블록을 코딩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블록 조립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에 맞는 블록 조립소에서 조립을 하셔야 우리가 원하는 실행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 조립소에는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크기를 키울 수도 있고요. 크기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어요. 블록 크기를 조절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 조립소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하기 위한 공간,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을 나오게 지금 하고 있던 작업을 잠깐 내릴게요. 그리고 저는 미리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요.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새 폴더를 누르셔도 되고 새로 만들기에 폴더를 누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폴더를 누르고요. 엔트리 활용, 오늘 활용 시간이죠. 엔트리 활용이라고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엔트리 활용이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이 공간에 프로젝트를 저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작업하던 엔트리를 열어주시고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두더지 잡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장하기가 있어요. 우리는 복사본으로 저장하기를 누를게요. 누르면 내 PC의 바탕화면에, 우리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었죠. 바탕화면에 여기 엔트리 활용에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두더지 잡기 1을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죠. 그리고 엔트리를 닫아주시고요. 아까 아무것도 없는 엔트리 활용이라는 폴더에 두더지 잡기 1이 생겼습니다. 그럼 엔트리를 다시 열어서 작품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 화면이 열려 있죠. 그래서 오늘 날짜 작품이라고 써 있고 오브젝트, 엔트리보드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프라인 작품 불러오기를 누를게요. 바탕화면에 엔트리 활용해 두더지 잡기를 열어주세요. 그럼 아까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열렸습니다. 아직 코딩하는 부분은 없어요. 오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폴더 만들기, 저장하기 잠깐 알아볼게요. 바탕화면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새 폴더를 열고요. 폴더 이름을 엔트리 활용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불러오기를 해봤습니다. 설치했고 폴더 만들었고요. 오늘은 4차 산업 혁명과 코딩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엔트리를 설치하고 화면 구성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저장하고 불러오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두더지 잡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화면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코딩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